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거 이제 이어서 이제 볼 건데, 2차 방정식의 실근과 부호야. 요게 되게 앞으로 뜸은 아니고, 때때로 가끔씩 이제 등장하거든요, 얘가. 근데 요게 좀 어려운 유형이다, 요게 이제. 자, 이제 뭐 하는 유형인지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어떤 부호인지 판단하는 건데, 이제. 일단 요거를 보시기 전에, 요 내용을 먼저 봅시다. 요 내용을 이제. 자, 보시면은,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이제 가지는데, 이게 두 실근이라고 해서 반드시 다른 두 실근이 아니야. 이건 같을 수도 있어요, 이거. 알겠죠? 같을 수도 있어. 자,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 판별식을 D라고 해주면, 일단 두 실근이면은, 판별식이 기본적으로 0보다 어때야 되니, 얘들아? 두 실근이면?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방금 얘기했지.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이제 D라고 하면은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까지 여기 들어가야 돼. 등호까지. 자, 그 다음에 그 두 근이 모두 만약에 양수다. 양수 둘이 더하면은 무슨 부호가 나와야 돼? 양수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나와줘야 되죠? 그럼 두 근의 합이 이제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두 근의 합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어떻다? 0보다 크다라고 쓰시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가 0보다 크구나 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양수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되느니 얘들아 이거? 얘도 당연히 양수 두 개 곱하면 양수 나와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쓸 수 있어 일단. 그리고 밑에 이제 음수로 바뀌었지? 둘 다 음수래. 둘 다 음수여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실근이 존재하는 거니까 판별식이 0 이상으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음수 두 개 더하면은 0보다 작다. 반대로 곱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 두 개 곱해주면은 0보다 크게 나와줘야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문제를 푸실 때 이 두 근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세 가지 식을 다 써야 된다라는 거야. 다 써야 되고. 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거? 두 근이 다른 부호. 자, 곱을 확인해 볼까? 두 근의 곱이 0보다 어때야 될까? 둘이 다른 부호를 곱해주면은 0보다 작아야 되니? 얘는 요거 하나만 쓰면 된다. 요거 하나만. 왜 요거 하나만 쓰면 될까? 두 근이 다른 부호면은 합이 양수니 음수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내가 지금 안 썼는데 얘는 왜 안 쓰니 이거는? 저건 왜 안 쓰니? 이게 그 두 근이 만약에 반대 부호면은 반드시 판별식이 0보다 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그 판별식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근데 이게 봐봐. AC가 이거 반대 부호라는 의미 맞니? 반대 부호. 그럼 반대 부호 두 개를 곱하면 음수잖아. 거기에 마이너스 4를 곱하면 어떻게 되니? 무슨 부호? 플러스도 아니 플러스? 제곱도 기본적으로 0 이상의 값이잖아. 그리고 또 플러스를 또 더하는 거니까 항상 그때 양수가 돼버리는 거야, 이제. AC의 부호를 판단을 해주면은. 이때는 판별식은 당연히 만족하는 거여가지고 굳이 쓸 필요가 없어서 요거 하나만 이제 하는 거야. 요거 하나만 쓰시는 거고. 자, 두 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 이게 무슨 소리냐? 두 근이 예를 들어서 2하고 마이너스 2야. 얘네 절대값 각각 씌우면은 몇입니까? 2. 근데 부호는 반대지. 이랬을 때에는 봐봐. 일단은 이 4번, 5번, 6번 요거 있잖아. 얘네가 다 지금 음근, 양근, 그 다음에 서로 부호가 반대.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근 두 개가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번의 상황이라는 거지. 두 근이 다른 부호. 그 상황 플러스 조건이 좀 더 뭔가 추가가 된 거라고 보면 돼. 근데 4번은 절대값이 같은데 반대 부호래. 그 얘기는 더했을 때 얘가 반드시 몇이 나올까? 0. 그러니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반드시 0이다. 몇이다? 0. 근데 이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얘는 사실 B가 0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B가 0. 그리고 이제 A분의 C가 이제 두 근의 곱이 반드시 음수로 나와줘야 되는 것까지 해주시면 돼.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 그 다음 5번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저게 뭔 소리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3하고 2 같은 거. 얘네 절대값 해주면은 음수 쪽 절대값 하면 3 나오지. 그게 더 큰 수죠. 그러니까 이때는 두 근의 합이 반드시 무슨 부호가 나올까?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면은 얘네 둘이 그냥 더해봐. 그럼 무슨 부호 나오니? 음수가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보니까 두근의 곱도 음수가 나와 주가 될 거야.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6번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거든? 이번엔 음수 쪽이 더 작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쟤네들을 더해 보시면은 이번에 양수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곱은 음수가 나올 것이다. 음수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얘들아 자주 나오는 게 아니라 가끔씩 나와가지고 잊어먹을 쯤 막 나와. 그러니까 안 까먹도록 우리는 잘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저거 이제 안 까먹도록 잊어먹을만 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지금 같이 확인을 했지만은 만약에 문제를 이제 푸실 때 만약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다 그러면은 바로 너네가 이거를 떠올려서 쓸 수 있어야 돼. 이제 바로 그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기억해놔야 돼 이거. 자, 다시 좀 정리하면은 그 두 근이 이제 모두 양수일 때 세 가지 조건씩, 모두 음수일 때 세 가지, 반대 보호는 한 가지 조건씩이 있었지. 그거 좀 이제 잘 우리는 기억을 해 두자고요. 그럼 요걸 이제 좀 여기 적용해보면은, 자, 2차 방정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만약에 두 실근이 서로 반대 보호래. 반대 보호일 때 아까 조건식 뭐였니? 곱. 두 근의 곱이 뭐였습니까? 두 근의 곱이 음수였었잖아. 요거를 이 식에다가 적용해보면은, 자, 이제 A분의 C. 그러면 이제 1분의 A 빼기 3이지? C가 상수함 전체죠, 이거 전체. A 빼기 3이 음수다라는 의미니까 A가 3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두 근의 곱이 음수구나. 밑에 있는 거는 반대 보호인데 은근히 절대값이 양근보다 크다. 이거 뭐였니 얘들아? 일단은 그 두 실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A분의 C가 음수다라는 거 플러스 은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그럼 두 근의 합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니 얘는?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 0보다 커야 돼, 작아야 돼, 이거? 어떻게 나와야 되니, 이거? 작아야 되는 거 맞네? 이렇게? 이 두 가지 조건을 써주면 돼. 근데 첫 번째 얘는, 이거 위에랑 똑같은 거니까, 얘는 그냥 바로 그냥 풀어서 A가 3보다 작다 쓰고, 요거는 이제 그 마이너스 A분의 B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나올 것인데, 얘가 음수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제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거를 찾아주시니까, 그게 이제 뭡니까? 2와 3 사이로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수직선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2보다 큰 놈, 3보다 작은 놈인 거잖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렇게 확인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는 걸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자, 쓰셨습니까? 두 근이 이번에는 모두 양수가 되고 싶다 하는 겁니다. 모두 양수이고 싶다. 자, 그러면은 자, 모두 양수인 거 조건 아까 뭐였었니? 조건 기억납니까? 세 가지.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등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그 두 근의 합이 반드시 양수여야 하며 곱 또한 0보다 커야 된다. 이 세 가지였었죠? 세트로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이거. 적용을 해보면 자, 여기서 판별식이 0 이상인데 이거 짝수 공식 적용되니? 짝수 공식? 내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지? 짝수 공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제곱에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M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나올 거 일단. 그 다음에 두 근의 합에 대해서 이거 써보시면은 두 근의 합이 지금 여기서 몇이니? 해주면 마이너스 2로 나오는 거 맞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지금 어때야 됩니까? 0보다 크다. 이거 지금 되니 이거? 실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두 근의 합이 모두 양수다. 이거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뭐가 안 돼, 어디가 안 되는데?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두 근이 모두 양수. 식이 여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음수로 좀 바꿔서 해볼까요? 음수로? 음수? 음수로 바꿔주면은 여기를 반대로 뒤집어주면 되겠지? 반대로? 이렇게? 그러면 음수로 뒤집어주면은 이번에는 되니 얘들아? 음수로 뒤집어주면은? 요거는 되죠? 문제가 없죠? 항상 성립하는 식이죠?
자, 그 다음에 A분의 C, 두근의 곱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볼게. 그럼 M 플러스 3이 두근의 곱인데, 얘가 0보다 크다. 어떻게 해주면 돼? M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이거? 그럼 이제 다 공통 범위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 2보다 큰 놈하고, 마이너스 2보다 큰 놈. 그 다음 마 3보다 큰 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줄 거예요, 이제. 공통 범위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마이보다 큰 거, 요걸로 나오는 거 맞습니까? 요걸로? 네, 요렇게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가 좀 보호가 뭔가. 작은 거 아니에요? 응? 어디가? 판별식 판별식 할 때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지금? M이 지금 더 작아야 되나, 얘가 지금? 넘어가면 작아야 되는 거네. 고등어랑 반대로 됐구나. 그러면은, 여기 좀 반대로 뒤집어 주면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나옵니까, 이런 식으로? 마3과 마2 사이로 그럼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음수인데 뭐 오타가 난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음수로 생각해주면은, 답을 2번이라 고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번? 1번인가요? 예, 1번이네요. 네.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수원 그 단원, 우리 뭐 배우는지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대단원 제목 기억나니, 얘들아? 대단원 제목 3개? 기억납니까? 뭐가 있었죠? 첫 번째 대단원이 뭐였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 삼각함수. 벌써 대단원 2개가 제목에서도 벌써 함수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함수를 기본적으로 잘 다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함수들,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유리무리도 있지만, 1차, 2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잘 구사를 해야 돼. 구사를. 1차 함수는 당연히 y는 1차식의 꼴로 표현이 되는 거고, 1차 함수에서 이제 기울기를 만약에 물어봤다. 여기서 뭐가 기울기였습니까? x의 개수 a가 기울기였죠? x의 개수지 이거. x의 개수. y절편은 뭐였습니까? y절편은 b. 이건 이제 상수항이죠. 저 1차식에서 그 x의 개수와 상수항은 각각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진다. 자,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기울기는 얘들아 어떻게 구하냐 원래? 기울기는 뭐분의 뭐였니? 기울기는 그거를 이제 좀 어려운 기호로 델타 x분의 델타 y.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는 의미거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끼리 뺀 거, y끼리 뺀 거 이렇게 계산해 주죠. 자, 그러면 그 직선은 이게 보통 대각선 모양이 많은데 오른쪽 위로 만약에 올라간다. 오른쪽 위로.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제 어떻습니까? 기울기가 양수야, 음수야 이게? 양수. 기울기가 양수였고, 오른쪽 아래로 만약에 내려간다. 얘는 기울기가 음수입니다. 음수. 우리 절편 뭔지 알죠? 절편. 절편이 뭐였습니까? 그 직선이 축과 만나는 그 교점의 그 x좌표 혹은 y좌표를 말하는 거지. x절편은 x축과의 교점 찾는 거잖아. x축과의 교점. 여기 교점 찾는 거죠. 그럼 x절편 찾으려면은 뭐에다가 뭐를 넣었어? 우리는 원래 뭐에다가? y에다가 0 넣어주니까 해보시면은 아마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이제 x에다가 반대로 0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냥 b 나오는 거 맞니? 그냥 b. 네, 이렇게 확인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되는 겁니다. 그 1차 함수는 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2차 함수. 2차 함수부터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2차 함수부터. 그 기본 중에 기본이야. 이제 수원 넘어가면은 이것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앞으로는 더 이걸 안 할 거야, 이제. 알겠지? 2차 함수는 크게 형태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 이렇게 표현이 된 게 있거든,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표준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쟤를 이제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해. 그게 그거 같은데,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자, 이제 이 표준형이 이제 좀 더 형태가 보기가 좋은 게, 이 완전제곱식으로 정리를 한 게 표준형이야.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는 여기서 몇 컴마 몇이라고 확인이 되니? 완전제곱식 묶어주면은 p, q가 되는 것이고, 추계방정식은 그럼 여기서 뭐였습니까? 요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x는 p.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그 가장 이제 그 음표 파인, 뭐,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이제 꼭지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p, q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추계방정식은 그 대칭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칭축. 그러니까 이제 대칭축이 꼭지점 x좌표랑 같아야 될 것이고. 자, 그럼 이 참수 식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다가, 꼭지점이 몇 컴마 몇인 이 참수라고 나오면은, 만약에 p, q라고 줬어.
그러면 P, Q라고 줬으면은 이 참수식을 어떻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Y는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기본적으로 달아주시는데, 최고창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졌는지 안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최고창을 결정하면 됩니다. 모른다, 안 주어졌다. 그러면 모르니까 미지수 A라고 다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식을 작성하면 되니? Y는, 자, 최고창 안 주어졌으면 A라고 쓰고, X좌표는 반대부, Y좌표는 그대로 다는 거. 아시겠죠? 그대로 달아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꼭지점을 줬으면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를 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차함수가, 여기가 이제 만약에 X좌표, 알파, X좌표, 베타로 만약에 줬어. 이때는 식을 어떻게 세웠니? X축이랑 만날 때는? 이때는 얘네들을 이제 인수로 생각해서 X-알파, X-베타로 세웠습니다. 최고창 A 달아주고. 그러니까 이차함수가 이제 그 정보가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꼭지점이 주어졌다. 이렇게 쓰고, X축과 만나는 점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럼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가 이제 1,0, 마이너스 2,0에서 그 X축이랑 만난다 라고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식을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반대부호로 X 빼기 1, X 플러스 2라고 작성할 수 있어야 돼. Y는 꼭 쓰고, Y는 기본적으로 함수니까 Y는 써야 되는 거야. 기본 중에 기본이야. 그리고 최고창 몰라? 그럼 A라고 다뤄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무슨 정보가 주어졌는지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쓸지를 선택을 해야 돼, 너네가. 알겠지? 근데 딱히 뭐 꼭지점도 아니고 그 교점의 좌표도 아닌 그냥 이차함수가 그냥 뭐 아무런 점을 뭐 지난다 라는 정보만 주어졌어. 이차함수가 뭐 요런 데를 지난대. 꼭지점이 주어지면 좀 좋을 것 같은데, 혹은 X축과에 교점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런 관련도 없는 지나는 점이 주어졌으면은 보통은 뭐 이렇게 세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2차 함수를 이제 전개하면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을 거 아니야? 저렇게 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근데 저렇게 이제 전개를 이제 한 형태로 뒀을 때에는 저 각 개수가 이제 역할이 이제 있단 말이야, 역할이. 자, 여기서 A의 부호는 무엇을 결정합니까? A의 부호. 2차 함수에서 최고차항의 그 부호는 무엇을 결정한다?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결정해줘. 그래프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아래로 볼록, 이렇게 하면 이제 위로 볼록이 되는 것이지. 위로 볼록이구나.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는 뭘 결정하지, B는? B는 A랑 같이 연관 지어서 봐야 되거든? A, B가 이제 만약에, 자, 이거 A, B가 같은 부호다. A, B가 같은 부호면 어떻게 되는 거니, 이거? 같은 부호면? A, B가 같은 부호면은, 이게 축이,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은, 축이, Y축,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왼쪽에.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이제. 자, 이제 A, B가 만약에 다른 부호다. 다른 부호면 어떻게 나와줘야 되니, 이거? 축이 어디에 있어야 돼, 이번에는? Y축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Y축 오른쪽. 자, 이거를 사실 설명을 하려면 이제, 잠시만요. 이거를 설명하려면은 그 대칭축의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되거든, 대칭축의 위치. 자, 봐봐. 그 Y는, 자, 일반형으로 전개가 이제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게 이렇게 봐봐. 이렇게 X축과 교점을 주던, 아니면 꼭지점을 이제 알 수 있는 식을 주던, 이렇게 식이 주어지면 좀 좋은데, 이렇게 안 주어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다 전개가 만약에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 이 참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대칭축이 중요하거든, 대칭축. 대칭축이 중요해요. 꼭지점. 그러면은, 그 대칭축의 그 X좌표. 꼭지점에 요 X좌표 있잖아요, 요거. 꼭지점에 X좌표. P 있잖아요, 요거. 요거를 아는 게 중요해. 그런데 이제 식이 만약에 이렇게 그냥 전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그 정리를 해야지만이,
이 꼭지점의 x좌표 혹은 그 대칭축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대칭축을. 여기서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어 주려면 이제 a로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이제 뭐 절반의 제곱 우리 뭐 하잖아. 그지? 그럼 그걸 해주게 되면은 형태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형태가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 형태가. 그러면은 여기서 x좌표를 이제 구해보시면은 x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맞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a, b의 부호를 이제 보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 a, b가 같은 부호면은 여기서 x가 어떻게 나오니? a, b가 같은 부호면? a, b가 같은 부호면은 x가 음수, 양수. a, b가 같은 부호면은 x가 음수니까 대칭축이 어디 있는 거야? 그 축의 위치가 y축 왼쪽에 있는 거야. y축 왼쪽. 그래서 다른 부호면은 얘가 양수잖아. 그러니까 양수니까 오른쪽, y축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너네 그냥 그 공식처럼 외워놔야 돼, 이제. 정말 자주 이제 써먹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로 대칭축 구하는 것 정도는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자재로. 자, c는 뭡니까, c는? c는 그냥 x에 0 넣어서 나오는 y축과의 그 교점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y 절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0,c 라는 점을 지나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0,c구나 0,c 0,c구나 라는 것이고 이 정도면 이차함수를 이제 좀 알겠지? 알아야죠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식 세우는 게 중요해. 식 세우는 게 중요하거든. 자, 꼭지점 그 다음에 x축 교점 어떻게 주어졌는지 따라서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는가. 기본적으로 절대값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그 놈이 0보다 크냐 작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자, 그러면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면은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게 이제 음수면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이는 거?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봐봐야 되나, 그래프? 만약에 어떤 함수 fx가 있어, fx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려졌다고 가정해봐, 이제. 참고로 이런 모양은 나중에 배우는 3차 함수 모양입니다. 자, 이게, 봐. 자, 지금 fx가 지금 이제 음수일 때에는, 지금 fx가 음수인 부분이 여기거든? 얘는 함수를 어떻게 하래? 마이너스를 붙이래. 그러니까 원래 y는 fx였는데, 이제 그 fx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붙이래. 우리 이거 그 도형이 이동할 때 했었어. 이게 갑자기 y의 부호가 뒤집힌 셈이거든. 그럼 y의 부호가 뒤집힌 거는 무슨 축 대칭이었어? x축 대칭해주면은 이 노란색을 x축 대칭해봐. 그러면 위로 이렇게 접어 올라가니 이렇게? 그리고 양수인 부분, 여기 흰색 부분은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냅둬서 생각을 해주시면은 결국 우리가 어떤 함수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x축 아랫부분을 뭐 해라? 접어 올리라라는 거지. 접어 올리라. 알겠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자, y는 자, x 플러스 1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이 함수 그릴 수 있겠죠? 기울기가 양수고 그다음에 y절편이 몇이야? 1. 오른쪽 위를 향하는데 기울기가 그 y절편이 양수네. 여기 1을 지나야 되는 거 맞니, 여기? 그런 다음에 이제 x축 아랫부분을 어떻게 하라? 만약 절대값을 하라고 했으면은 아랫부분을 접어 올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라는 거.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해주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차 함수 관련돼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1차 함수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간단한 문제야. 일단, 너네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저 1차 함수 식을 보자마자, 바로 반응해서 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라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뭘 보고 그리는 거야? 이 기울기의 부호와 y절편을 보고 그리라. 기울기가 음수니까 모양이 오른쪽 위야, 오른쪽 아래야? 오른쪽 아래 맞니? 그리고 y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5잖아. 음수잖아. 그러면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데 y절편 마이너스 5. 즉 0, 마이너스 5 정도를 대충 지나게 이런 식으로 그리라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그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이제 이 부분의 넓이를 이제 구하라라는 거거든.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줍니까? 이거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를 곱해가지고 나누기 2로 처리를 해주면 되니? 나누기 2로. 그러면은 이제 이 길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근데 요거는 우리가 무슨 점이냐. 이거는 그 직선이 x축과 만나는 혹은 y축과 만나는 그 절편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절편으로? 맞니, 저거? 그러니까 절편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 x좌표, y에다가 0 넣어가지고 x 구해주면 되지? 해보면은 아마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올 거야. 여기는 이제 좌표가 뭐야? 마이너스 2분의 5,0. 반대로 y절편을 알고 싶다. 그럼 x에 0 들어가면은 y가 몇 나옵니까, 저거? 마이너스 5로 나오는 거 맞니, 저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좌표가 어떻게 나와? 0, 마이너스 5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0, 마이너스 5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식으로 쓸 때, 자,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높이로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 2분의 5 곱하기 5. 부호가 지금 여기 x좌표가 음수지만은 실제 이 길이는 몇인 거야, 이거? 2분의 5고, 얘는 실제 길이가 몇인 거야? 5가 돼야 되겠지? 부호를 신경 써야 돼요. 그러면 4분의 25가 답이 된다. 4분의 25. 이제 이거 할 때 주의해줘야 되는 게 지금은 숫자 부호가 명확하니까 이렇게 쓰지만은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해봐. 만약에 예를 들어서 x절편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a, 0 y절편을 만약에 구해보니까 0, b야. 이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 그러면 넓이의 식을 어떻게 써야 되니? 일단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의 지금 길이가 몇이야? 이게 문자로 나오는 순간 어려워진다. 근데 지금 여기가 이제 x좌표가 이게 확실히 음수라는 거잖아. 양수로 만들어 주려면은 부호를 뒤집어 주면 되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지금 b 자체가 지금 음수 맞니? 근데 길이를 양수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부호를 뒤집어 가지고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b라고 써야 된다고. 마이너스 b. 이렇게 써야 돼.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이제 곱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부호까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부호까지. 우리는 부호까지 잘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부호까지. 자, 그 다음. 자, 필수제 13번 보시면은, 자, 이 참수의 그래프가 있는데,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도록 한다. 이게 무슨 소리니? 이 참수의 꼭지점이 이 직선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라는 게 뭐야? 이거는 그냥 이 직선을 지나는 거야. 직선을 지난다.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가 꼭지점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지나는 거야. 저렇게. 알겠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요렇게 그냥 그 꼭지점이 직선이 지나게 되는 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 이차함수에 이제 뭘 구해봐야 되는데, 이차함수에? 꼭지점을 구해봐야지, 꼭지점을.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자,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a인데, 얘 꼭지점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해주려면은 어떻게 식을 써야 되니, 이거? 이거 절반의 제곱 해줘야 되죠? 절반이 몇이니, 절반? 마이너스 2a. 제곱해주면은, 어떻게 돼? 4a제곱. 이제 얘랑 다시 4a 제곱인데 걔는 요거 완전 제곱식 할 때 쓰이고 우리 빼기 4a 제곱도 해야 되는 거잖아. 얘랑 만나서 계산하면은 빼기 3a 제곱 나오는 거 맞니 이렇게? 그럼 얘 보고 이거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까 이거 꼭지점? 이거 반대복으로 생각하고 뒤에 남은 거를 그대로 써주신 게 꼭지점이 좌표였지? 그러니까 이 꼭지점을 이 직선이 지금 지나는 상황이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나면은 대입하는 거야, 대입. 대입하는 거야, 대입. 대입할 수가 있는 거야, 대입. 그러니까 이 좌표를 저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주라는 거야. 그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는. x에다 2a 넣어주니까 4a 빼기 1. 이렇게 나오고. 다 오변으로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 3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은 0 나와가지고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것이거든. 해보시면 a는 1,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될 겁니다. 두 개가 나올 것이야.
그래서 그 두 개 더해서 3분의 2를 답으로 해주시면 되고, 사실 모든 상수 A의 합이니까 뭐 해도 되니 이거? 근과 계수의 관계로 두 근의 합을 구해줘도 되는 것이지. 너네가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모든 상수 A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야. 그러면은 막 당황하더라고 보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해 공식으로 해야지. 근데 합을 물어봤으면은 그냥 근과 계수의 관계로 생각하는 거야. 알겠지? 너네가 지금 뭘 구하라는 건지를 좀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적용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지? 아시겠니? 뭐가 1번이야? 쌤 얘는 왜 컬러예요? 자기 따로 뽑았어. 그럼 이거 더하면 그냥 3분의 2 맞니 이거? 그냥 3분의 2? 맞습니까 이거? 네, 그냥 3분의 2입니다. 맞니? 뭐씩 틀렸니 지금 이거? 어디가 틀렸어요? 여기 어디가? 2x 빼기 1이니까 y는 넘어가면은 여기 플러스 2a니? 그러네요. 그럼 여기 이제 반대부로 뒤집히겠네 이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지? 보가 뒤집어 썼습니다. 네, 일단 요걸 좀 보시면, 자, 절대값이거든? 자, 절대값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줘야 돼, 기본적으로? 절대값이 나오면? 자, 절대값이 나오면은,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게 약간 꼭지점처럼 생각하면 돼. 이거 몇 콤마 몇 생각해주면 돼, 이거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2가 약간 꼭지점 역할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원래는 그 범위를 나눠서 해줘야 되지만 제가 이제 모양이 V자 모양으로 나옵니다. V자 모양. 이 정도는 범위 안 나누고 바로 그릴 수가 있어야 돼. 보통 이제 y는 절대값 x 있죠. y는 절대값 x. 가장 기본형인데 가장 기본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가 그려져.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다. 이게 위아래가 뒤집히는 겁니다. x축 대칭이 돼가지고 y의 부호가 뒤집히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평행이동이 됐다고 보는 거야. 평행이동. 그래서 꼭지점이 이제 마이너스 2,2인 겁니다. 여기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고 이게 또 0,0을 지나게 되어 있거든. 넣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는 상황이야. 이런 식으로. 바로 저렇게 작성할 수 있어야 돼. 바로. 그러면 이제 x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건데 이제 여기 x축이랑 만나는 거 좌표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 구하려면은 y에다가 이제 0 넣어가지고 구해주면 되죠. y에 0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2를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2라고 쓰시고, 이거 절대값 푸는 거, 절대값 없애면서 풀마, 얘기했죠, 풀마. 그러면 이제 플러스일 때는 x가 0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x가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야. 지금 여기 좌표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마사하고 0으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몇이니 이거? 4. 높이는 이 y좌표를 보는 거야 이거. 몇이니 높이가? y좌표 2 해서 4라고 답을 해주면 돼. 4. 알겠죠?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이제 볼 건데, 자, 우리가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x축하고의 교점을 만약에 찾고 싶다. 교점. 자, 근데 x축을 우리 함수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x축은 우리가 y는 0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와 이제 포물선 2차 함수랑 그다음에 y는 0이라는 x축하고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 이제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연립. 자,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연립은 주로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3a-b는 1, 그 다음에 a 플러스 b는 3, 뭐 이런 연립 방정식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자를 소거시켜주기 위해서 적절히 이제 몇 배 해주고 더하거나 빼가지고 이제 문자를 소거해주죠.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이 소거법이고, 소거법. 자, 다시 가감법이고요, 가감법. 자, 그리고 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서 a가 만약에 3-b라고 주어졌다. 그러면은 a 자리에다가 3-b를 대입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자,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문자를 좀 줄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을 이제 연립을 해주면은 이차함수 x축의 그 교점의 x좌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y가 0이니까 y 자리에 이제 0을 넣어 주셔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을 만들어서 풀어보시면 x가 이제 플마 1 이렇게 나오시게 되겠죠. 그 x값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 2차 방정식의 근이 교점의 x좌표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2차 함수와 x축의 교점의 x좌표는 자, 2차 방정식 이제 연립해서 얻어낸 y는 0을 대입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교점의 x좌표가 그 근이다, 실근이다. 그럼 그 x축의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점의 개수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결국 그 실근의 개수를 세주면 됩니다. 정확히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에서 이제 실근의 개수를 따지는 거는 우리 판별식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으로 좀 넘어가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이제 x축하고 위치 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이제 판별식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은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만약에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그런데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느냐. x축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자, 위로 블록이어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 교점이 두 개여가지고 2차 함수와 x축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자,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실근을 가진다, 준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했었죠. 준근. 자, 그러면 x축하고 교점이 하나만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x축에 우리 접하는 모양새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자, 위로 블록이도 마찬가지로 x축에 접하게 한 점에서만 만나게 그려줘야 되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자, 그게 이제 또 다른 의미로는 이제 접한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죠. 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습니다, 이제. 자,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요. 자, 허근을 가질 때에는 x축하고의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붕뜬 모양으로, 위로 블록이어도 붕뜬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만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않는구나. 자,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국 2차 방정식 풀었을 때 자, 판별식이 이제 어떤 부호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결정된다.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교점도 2개. 자, 0이면은 한 실근이면서 교점 1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만나지 않는다. 교점이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필수예제 한번 풀어볼 건데 요 2차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따지고 싶다라는 거거든. 자, x축은 함수식으로 뭐라고 했어? y는 0이야. 즉 얘랑 둘 다 y는 y는이니까 연립해주면, 여기서의 연립은 대입입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얻어낼 수 있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는 판별식을 들어가주면 되겠지, 판별식을. 자, 짝수공식 적용이 되니까 짝수공식 판별식을 쓰시면,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자,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죠? 자, 이제 4 넘겨주게 되면은 결국 마4보다 크다가 나올 것이고, 자, 접하는 거는 한 실근이니까 여기 등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등으로만 그냥 바꿔주면 되니까 마4와 일치한다. 자,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니까 부등호 방향만 뒤집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자, 만난다라는 거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 둘을 아우르는 설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k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보시면은 저것도 2차 함수가 추계방정식이 x는 1이라고 주어졌어. 추계방정식이 이제 얘기했었죠. 자, 우리가 추계방정식은 그 공식이 마이너스 2a분의 b로 계산했었지, 그제? 자, 이 문제식에서 이제 적용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a가 1인 거고, 그 다음에 b가 a로 표현이 되는 건데, 얘가 이제 1이다 라는 거지. a는 마이너스 2고요.
자,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b인데, 자, 요 2차 함수는 x축하고 교점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곳인데, 근데 그 선분 AB가 6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여기 대칭축에 이제 x는 1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그럼 얘는 그러면은 뭘로 풀어주셔야 됩니까? 얘는. 자, 2차 함수와 x축의 그 교점의 x좌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자, 교점의 x좌표를 확인해 주려면은 그 는 0이라고 해서 여기 2차식에다가 는 0만 붙이면 되겠지. 자, 요 2차 방정식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도와주면 교점의 x좌표가 이제 각각 알파, 베타로 정해지는 것이 되겠죠. 교점의 x좌표니까. 선분 AB가 6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 큰 x좌표에서 작은 x좌표를 뺀,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6이다라는 얘기지. 결국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뭘 물어보는 거야? 두근의 차를 물어보는 것이죠. 자, 두근의 차 공식 기억나시죠? 절대값 a분의 루트 d로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문제에 적용해보면, 자, 절대값 1분의, 자, 근데 얘가 이 1차항이 짝수니까 짝수 공식도 적용해도 되겠다. 짝수 공식. 절대값 a분의, 자, 2루트 d 프라임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 자, 그러면 어찌됐든 분모 1이고, 자, 2루트, 자, 2루트 해주시고, d 프라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써주시면 되겠죠? 즉, 이 두 근의 차가 결국 뭡니까? 얘가 이제 몇이 돼야 돼? 6이 된다. 라고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양변 2로 나눠 주셔가지고, 이제, 이건 제곱해봐야 되겠지? b 구해주시면 마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뭐, 이렇게 이제 푸는 게 정석이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가능한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선분 AB의 길이가 6이다. 그러면은, 이 대칭축에 의해서 반 잘리는 거잖아. 3씩 차이가 나야 되는 것이죠. 3씩. 자, 그래서 대칭축의 x가 1이니까 1에서 3만큼 왼쪽으로 가? 사실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것이고, 1에서 오른쪽으로 3만큼 가? 그럼 얘는 사실 4가 될 거야. 이렇게도 사실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하겠고요. 자, 이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볼 거야. 자, 우리가 방금 전에는 x축하고의 위치 관계 따졌는데 어떤 1차 함수를 한번 교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야. 그 2차 함수와 어떤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찾고 싶으면은 둘이 연립해 주는 거야. y는 같으니까 그 y 자리에다가 이제 이거 대입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아니라 mx 플러스 n인데, 이거 이제 좌변으로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 이제 동류항 정리까지 지금 바로 해주는 거. 자, 플러스 c-n이 0인데,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뭐가 같습니까? ax제곱 플러스, 자, b-m의 x. 자, 플러스 c-n은 0이라고 해주시면,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실근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그 교점의 개수 또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라고 보실 수 있겠죠.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이 0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랑 같습니다. 아까 x축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없어요, 지금. 같다라고 두는 그 똑같은 아이디어로 푸는 것이고, 자, 얘를 이제 일반화하면은 우리가 어떤 임의의 두 함수, 뭐 요런 함수가 이제 만약에 있다고 해보자. y는 fx라고 해볼게. 자, 뭐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요런 함수. y는 gx라고 해볼게. 자, 두 함수가 있어. 뭐 곡선이든 직선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를 찾고 싶으면은 둘이 연립해서 fx는 gx라는 요 2차 방정식을 좀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을. 자,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표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자,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면은 결국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겠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즉 어떤 모양이어야 되냐면은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두 개의 교점이 생기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 자, 이제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한 실근이니까 교점이 한 개여야 되겠죠?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한 점에서 만나는구나.
자, 혹은 어떻게 해주시면 됩니까? 얘는 접한다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죠. 접한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차 함수가 이렇게 직선하고 접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 판별식이 음수다? 교점이 없죠. 만나지 않는다 라고 해주시면 되고,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게 그림을 그려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직선하고의 위치 관계를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둘이 연립해서 같다라고 쓰는 거지, 일단. x제곱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2x 플러스 k인데, 다 좌변으로 넘겨. 그러면, 자, 요런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죠. 자, 우리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따지는 거니까, 우리는 판별식 들어갈 건데, 짝수공식 적용이 되죠. 자,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셔가지고, 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는 판별식 한 개 0보다 커야 되는 것이지. 자, 넘어가면은 k가 이제 마이너스 6보다 크다라고 나오게 되겠고, 접한다 등으로만 바꿔주면 되죠. 등으로 그냥 k가 마이너스 6이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만나지 않는다 고등어 방향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만난다라는 거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을 아우를 수 있게 k가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어떤 이차함수와 직선에 두 교점이 있는데 한 교점이 요거다. 그러면은 A, B 곱을 물어보고 있어. 자, 어떤 이차함수가 있는데 직선하고의 교점이 있다. 한 교점이 2-루트3으로 시작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교점의 x좌표 이게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자, 우리가 이 2차 함수랑 직선이랑 연립해 가지고 이런 방정식을 좀 만들어 볼 거야. 자, 둘이 그냥 같다라고 해주셔가지고 같다. 다 좌변으로 넘겨. a-2의 x 플러스 b-1은 0.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자, 우리 2차 방정식에서 그 모든 항의 개수가 이제 유리수일 때, 자, a, b가 유리수이긴 하지만, 거기에 빼기 1을 하던, 빼기 1을 하던, 어차피 유리수잖아. 자, 모든 항의 개수가 유리수면, 만약에 그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이 루트, 무리수 근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반드시 편례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나죠? 즉, 반대보의 2 플러스 루트 3을 또 다른 근으로 가진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 개수가 유리수일 때. 개수가 유리수면은 그 유리수 반대, 무리수 편례근을 가진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이제 사실 주어진 겁니다. 2 마이너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해주셔가지고, 근을 사실 뭐 대입해도 되긴 하지만은,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알고 있잖아. 자, 결국 두 근의 합은 4인데, 여기에 적용해주면 마이너스 a분의 b죠. 이렇게 해서 a 찾으실 수 있고, 자, a분의 c 두 근의 곱 적용해주면은 이게 합차 4 빼기 3에서 1이거든요. 그게 b-1이니까 b를 2라고 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의 최대치수를 이제 봅시다. 자, 이차 함수에서 이 함수의 그 모양을 보고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을 판단할 건데, 자, 어떤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거는 함수값, 자, y값을 얘기하는 거야. 자, y축이 이 세로로 이렇게 길쭉한 직선이기 때문에 결국 위로 올라갈수록 그 함수의 함수값이 커지고 밑으로 갈수록 함수값이 작아질 거 아니야. 자, 그럼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를 보시면은 지금 아래로 볼록이면은 꼭지점이 1,-2로 지금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이 함수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은 꼭지점일 거야. 그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야. 결국 이 함수의 함수값 중 y값들 중에서 무수히 많은 y값이 있는데 가장 작은 값은 꼭지점 마이너스 2로 확인할 수가 있죠. 반대로 최대값은 이 2차 함수가 쭉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값이 계속 한없이 커질 거기 때문에 최대값, 가장 큰 값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위로 블록이도 마찬가지인데 반대로 뒤집히죠. 꼭지점의 좌표가 2,3인데 그 꼭지점이 가장 높이 있는 점이다. 그럼 그 점의 함수값이 뭐다? 최대값이다. 자, 반대로 아래로 쭉 내려가게 그려질 거니까 최소값 정해지지 않겠죠? 쭉 내려가니까 가장 작은 값이라는 건 없는 거야. 최소값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그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요. 최대값. 자, 가장 작은 값이 뭐니까 그 함수의 최소값으로 우리는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여서 아래로 보르길 때 꼭지점에서 반드시 최소값을 가지는데요. 그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라는 거. 자, 그리고 반대로 최대값은 있어 없어? 얘는 쭉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위로 볼록이면은 반대로 최대값이 여기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그 꼭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상황. 자, 반대로 쭉 내려가게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소값이라는 것은 없겠죠. 최소값은 없습니다. 자, 이제 요게 중요해. 자, 제한된 범위에서의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이차함수를 꼭지점의 좌표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완전 제곱식 형태로 변형을 해 주어야지만이 최대 최소를 따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방금 전에 봤듯이 꼭지점에서 최대 혹은 최소가 나오는 상황이잖아. 자, 근데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범위가.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어떤 아래로 불러기는 이차함수가 이제 있는데, 여기 대칭축이 0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런데 내가 이 x 값의 범위를 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자, 마이너스 1은 이제 한 요 정도쯤 있을 것이고, 3은 좀 더 오른쪽에 있을 것이야. 왜냐? 자, 대칭축 기준으로 요 마1은 이 차이가 1 차이 나고, 대칭축 0 기준으로 3까지는 3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꼭지점에서 더 차이가 많이 날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이차함수의 대칭성 때문에 차이가 클수록 더 먼 겁니다. 꼭지점에서. 자, 이런 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는 이 이차함수의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는 겁니다. 이 부분만. 나머지는 안 보는 거야. 자, 이런 상황도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상황도 이제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x의 범위를 내가 여기를 보고 싶은 거야. 1과 3 사이를 내가 만약에 보고 싶대. 자, 그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면은 결국에 봐야 하는 범위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자, 위아래 두 상황의 차이는 꼭지점이 그 주어진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거든. 자, 먼저 꼭지점의 x좌표인 p가 주어진 범위 안에 속하게 되면은 자,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를 반드시 가졌잖아요. 그죠? 자, 이 모양에서는 꼭지점이 가장 아래에 있는 점이니까 최소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양끝, 그 구간의 그 경계에 해당하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최대값, 둘 중 하나가 최대값으로 결정이 될 거야. 즉, 우리는 그 함수값 중에서 꼭지점의 그 y좌표, 그 다음에 그 양끝값,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라고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봐주시면 돼? 우리가 이제 p가 여기 있고, 자, 그 다음에 주어진 범위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여기, 베타가 이제 여기 있게 되면은 우리는 범위를 여기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최고차항이 음수다. 위아래가 뒤집힐 거야. 위아래가 뒤집혀가지고 달라지는 거는 이제 뒤집힌 거 말고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가정했을 때는 자, 우리 이 점부터 이 점까지를 볼 수 있으니까 이 모양에서는 꼭지점이 최대, 그 다음에 알파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는 주어진 범위 안에 없을 때를 생각해 볼 거야. 꼭지점이 주어진 범위 안에 없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렇게 되면은 자, 잘 보세요 이거. 자, 아래로 블록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축을 이제 P라고 해줄게. 자, 주어진 범위에 없는 거야. 예를 들어가지고, 자, 알파가 만약에 여기고, 베타가 만약에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 구간을 이제 우리는 보고 싶은 거지. 여기 구간을.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구간에 잡혀 있다. 꼭지점이 포함이 안 돼 있죠. 이때는 구간의 양끝 지점에서 최대 최소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끝 지점의 함수값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로 결정이 되고, 이게 위로 볼록이어도 마찬가지. 위로 볼록이어도 우리가 구간을 여기 알파에서부터 만약에 베타까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구간을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구간에서 가장 높이 있는 점이 최대값, 가장 아래에 있는 점에서 최소값이 등장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이 최대값, 최소값을 한번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저 이차함수가 일단 범위가 딱히 안 주어졌죠.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위로 블록인 이차함수가 있는데 자 최대값이 x가 마 1이다. 즉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지는 상황이고 이 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면서 값으로는 b로 함수값을 가지죠. 자 결국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으니 우리가 저 주어진 이차함수를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해주면 꼭지점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죠. 자, 원래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로 주어져 있는데 자, 최고창 묶지. 자, 마이너스 2로 묶어주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식 변형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거 절반의 제곱을 이제 더하고 빼는 걸 하잖아요. 그죠? 절반이 마이너스 4분의 a 분모 2 곱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a의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고 자, 제곱해주면 16분의 a제곱 그 다음에 빼기 16분의 a제곱 할 때 그 빼기 16분의 a제곱은 얘랑 만나서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 부분 마저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8분의 a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이 그럼 뭐냐. 우리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이제 변형을 이제 완성했다. 그러면은 무슨 의미입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4분의 a, 8분의 a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점은 마이너스 1, b와 일치하죠, 지금. 자, 결국 x끼리 y끼리 같아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4로 결정되고 대입해 주시면 8분의 16 마이너스 2 그러면은 몇입니까, 이게? 0으로 나옵니까? b가 이제 0으로? 네, 이렇게 그러면은 확인을 자, 4, 4, 16이니까 자, 지금 빼기 2인데 아, 뒤가 더하기이구나. 여기 더하기로 좀 바꿔줄게요. 더하기로.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더하기로 바뀌니까 자, 그러면 여기 4가 되는 거겠네. 4.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한된 범위에서 한번 최대최소 한번 따져볼 건데 봅시다. 자,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대최소를 구해라. 자, 최대최소 구하는 거는 완전 제곱을 먼저 만들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1번. 자, 완전 제곱식 이 정도는 바로 가능하십니까? x-1의 제곱 더하기 2가 되죠. 자, 주어진 x의 범위가 0과 4 사이로 주어져 있고 함수를 그려보자. 자, 그러면은 x가 이제 1에서 최소가 이제 되는 상황인데 주어진 범위를 체크하면 우리 0부터 4까지 본대. 근데 이거 범위 잘 봐줘야 되는 게 자, 이제 1이라는 그 꼭지점의 x좌표가 자, 얘하고는 차이가 1이고 얘하고는 차이가 3차이 나잖아. 차이가 클수록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어떤 점이 더 가깝고 먼지를 명확히 표시해 주셔야 돼.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눈으로 봤을 때 가장 밑에 있는 점, 꼭지점으로 확인이 되죠. 꼭지점이 범위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점에서 최대 최소를 둘 중 하나를 가진다. 자, 가장 멀리 떨어진 점, 차이가 가장 큰 지점에서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 나올 거야. 여기서는 최대값이 x가 4일 때니까 4 넣어주시게 되면은 최대값이 11. 최소는 이제 이 1 넣었을 때 나오는 요 y좌표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2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범위가 마3부터 0까지라고 나와 있죠. 자,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 변형을 해봅시다. 자, 바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우리는 변형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위로 블록으로 그림 그려주시고 대칭축 1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는 자, 마3부터 0까지니까 꼭지점 x좌표보다 왼쪽 부분을 볼 것이고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범위는 이 지점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으로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 최대는 x가 몇일 때? 0일 때. 그러면 x에 0 대입해서 나오는 거 1. 자, 최소 마3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해보시면은 마이너스 14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필수 예제 21번인데 자, x의 범위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저 이차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해봐라. 자, 이거를 다 전개해도 답은 나오지만 좀 숫자가 좀 크게 나오고 비효율적이야. 자, 공통부분 나오면은 우리는 뭐 해줘야 됩니까? 치환해줘야 된다는 게 몸에 이거 있죠? 자, 우리는 2x-1을 t로 치환해줘 가지고 이 문제를 이제 x가 아니라 t에 관해서 풀 겁니다. 근데 t로 풀 건데 x의 범위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t의 범위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되겠죠?
2배 해 주셔가지고 1을 빼주시게 되면은 이제 t의 범위로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우리는 y는 자, t로 바꿉니다.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 해가지고 1과 7 사이의 범위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자, 이 이차함수의 이 범위에서의 최대치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완전 제곱식으로 좀 만들어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식 변형이 가능한데요. 자, 아래로 블록인 상황이고 꼭지점 대칭축이 2로 나오게 되죠. 자, 확인해줘야 되는 범위 1과 7 사이인데 이게 7이 더 머니까 멀게 이제 배치시켜 놔서 자, 꼭지점에서 최소가 나옵니다. 자, 꼭지점 t가 2일 때니까 그때는 마이너스 1이 최소값이고요. 최대값 꼭지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7을 대입해줘야 되겠지. 24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삼각비를 한번 좀 볼 건데, 자,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 외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특수각으로서 0도, 30도, 45도, 60도, 90도를 외웠었는데, 자, 사인 0도 몇이었습니까? 0. 사인 30도 2분의 1,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사인 90도를 1 이렇게 확인해 줄 수 있었죠. 자, 이제 코사인은 반대로 진행되는 거였지.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1하고 0으로 쓰는 거였습니다. 자, 탄젠트는 이제 0부터 시작해서 자, 3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이제 1, 루트 3 없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이제 요거 외우는 요령은 이제 뭐냐면은 그 사인 코사인은 일단 반대고 이 사인 한번 보면은 사실 이게 2분의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자, 루트 쓸게.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4로 생각할 수가 있어. 이게 1씩 늘어나는 구조로 생각할 수 있고요. 탄젠트는 요거 3개만 봤을 때 루트 3이 계속 곱해지는 구조로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편하겠습니다. 루트 3이 곱해지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관련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보실 건데, 자, 우리가 이제 삼각비에서 요거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요것도 중요해. 자, 뭐가 중요하냐? 자, 특수각이 나왔을 때. 자, 30도, 60도, 90도 나왔을 때, 우리 비율 관계 있잖아. 1대 루트 3대 2 있었죠? 자, 그럼 어디가 1대 루트 3대 2인지를 확인해 주실 건데, 자, 요게 있어. 삼각형에서 어떤 주어진 각이 바라보는 각은 주어진 각이 바라보는 변을 대변, 반대로 주어진 변이 바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우리 그 각도가 크면은 대변도 길이가 깁니다. 물론 그 반대도 성립해. 가장 길이가 긴 변이 보고 있는 각은 가장 큰 각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30도가 가장 작잖아. 그게 비율 관계 1. 60도가 그 다음이니까 비율 관계 루트 3. 90도가 가장 크니까 비율 관계 2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으로 이런 삼각비, 특수각 이용해 주려면은 직각이 필요하단 말이지, 최소한. 그러면 수선의 발을 여기 내려주셔가지고 자, 1대 루트 3대 2 적용할 수 있겠지? 자, 여기 빗변 가장 긴 게 2에 해당하는 비율이면은 그거 반으로 나누면 1에 해당하는 비율이 4루트 3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 루트 3 곱하게 되면은 여기 루트 3의 비율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 12가 나오게 되고 나머지 변의 길이 채워주시면 여기 8이지. 그럼 여기 x는 이제 요거 피타고라스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시면 자, 여기 48이고요. 88에 64여가지고 자, 루트 112가 이제 4루트 7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2번. 자, 75도는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이제 여기 자, 여기 30도하고 45도로 쪼개지는 거 기억나시죠? 자, 우리 이제 45도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45도 이제 45도는 우리 몇 대 몇 대 몇이었습니까? 얘는 이제 1대 1대 루트 2의 비율 관계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여기 1대 1대 루트 2 적용되는데 루트 2의 비율에 실제 길이가 3루트 2 나누기 루트 2 해주면은 여기 나머지 길이들 3, 3이 나오게 되죠. 자, 잘 보시는 게 60도가 바라보는 그 루트 3의 비율이 실제 길이가 3이네? 그럼 길이 비율 1짜리 구해주려면은 얘를 루트 3으로 나눠가지고 실제 길이 루트 3 나오고 2배 해주면 가장 긴 변 2루트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 3번 보시면은, 자, 두 각이 합이 150도니까 나머지 30도를 일단 구해보시고, 105도, 수선의 발을 내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나머지 한 각은 45도가 되고, 여기는 60도가 돼가지고, 특수각 상황이 만들어지고요. 자, 루트 2의 비율이 4다. 루트 2로 나눠주면, 여기는 2루트 2가 될 것이고, 2루트 2가 될 것이고. 자, 이게 30도 특수각조. 자, 길이 비율 1짜리가 2루트 2다. 그러면은, 길이 비율 2짜리는 2배에서 4루트 2.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고 워밍업 마치겠습니다.